저게 아치 다리가 있었어요. 그, 거기에 다리가 나왔던, 저 위에까지 이렇게 세상에. 나온 거. 다리. 어. 그래서 돌도 더 튼튼한 걸로 이렇게, 네. 튼튼한 걸로 이렇게 해놨. 안녕하세요. 코시남의 역사 산책입니다. 오늘은 조선의 두 군주 고종과 순종의 이야기를 중심으로 경운궁과 덕수궁 돌담길을 따라 걸어보려 합니다. 이곳에는 조선 왕실의 굴욕과 선택, 그리고 잊힌 흔적들이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기록에 있는 고종과 순종의 인물에 대한 평가는 어떠했을까요? 그리고 논란이 많은 명성황후의 진짜 모습은 누구일까요? 명성황후의 모습이 엄비 사진이라는 일부 주장도 한번 들어보면 어떨까요? 고종은 왜 덕수궁에서 러시아 공사관으로 도망가야 했을까요? 그리고 구름다리 한자어로 운교라고 하는데 운교를 비롯해서 덕수궁 돌담길에는 어떤 이야기가 숨겨져 있을까요? 코시남과 함께 그 역사의 흔적을 따라가 보겠습니다. 날씩 다 있는데 자기는 커피 양식에다가 혼자만. 그러니까요. 예. 먹으면서 그, 나와 그, 멋쟁이야. 그러니까, 그래서 왕실만 유지하고 거기에만 관심이 있었지, 이게 굶는지, 나라가 망해가는지, 뭐 이런 데는 전혀 관심이 없는 비슷한, 예, 비슷한, 예. 거의 뭐 동급이네 동급. 예, 종급이에요. 난 고종 얘기하면 되게 화가 났어요, 막. 저는 그쪽이 역사 음. 읽기도 싫더라고. 고종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음. 그래도 인간이 죽는다는 게 다행이에요. 고종이 안 죽고 지금까지 살아있어 봐요. 얼마나 스트레스 받는지. 어, 고종은 키가 좀 작은. 굉장히 많이 작아. 졌죠. 자꾸 순조도 그렇고 굉장히 작아서. 순조 같은 경우는 너무 지능이 떨어져가지고 아이고야. 여기 덕수궁에서 처음으로 전화기를 가설했는데 그 전화기를 하루 종일 잡고 통화한다고. 그렇게 그게 이제 떨어져가지고 지능이 저하되고. 그걸로 하루 종일 그걸 통화를 해요. 무슨 감기 순조가 걸리시는 그럴 정도로 무능하고. 그러니까 일본 놈들이 가만 놔둔 거야. 그렇게 무능한 놈 왕으로. 그러니까 고종보다 더 무능한 건 순조예요, 이제. 순조는 더 형편없었고, 아이고야. 그게 왕실의 기록에 그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그 전화기를 갖고 그렇게 하루 종일, 응? 그럴 정도로 판단력과 지능이 떨어지는 그런 거다고. 제가 고종을 싫어해서 조선 말기의 군주였던 고종은 커피와 양식을 즐기며 현대적 문물을 수용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백성의 고통에는 무관심했고 왕권 유지에만 집중했던 태도로 이내 일부 역사 해설가들은 고종을 고종 앙투아네트라 부르며 비판하곤 합니다. 고종의 뒤를 이은 순종은 더 무능하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덕수궁에 설치된 전화기를 하루 종일 붙잡고 통화하던 모습은 마치 왕의 장난감처럼 보였고 그 무능함은 왕실 기록에도 반복해서 등장합니다. 엄상궁까지 나와요. 예. 그러니까 엄상궁하고 그러니까 그 명성하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헷갈려 했는데 되게 엄상궁이라고 얘기했던 사람이 명성황후다. 요즘에 그렇게 거기 엄상궁이라고 우리가 지금까지 역사적으로 판단했던 사람이 그러니까 그게 원래 비로 있었는데 그걸 사진 찍었을 때 사람들이 그게 이제 엄비라고만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근데 그게 엄비가 아니고 명성황후다. 이제 이렇게 얘기한 그 아들하고 그 유전자 그걸 대비하고 사진하고 합성해 보니까 딱 그 얼굴이 나온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엄비라고 알려진 사람이 명성황후. 명성황후 모습은 단정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추정할 수는 있는 단계입니다. 일설에는 엄비와 명성황후가 비슷하게 생겨 고종이 좋아했다고 합니다.
고종과 엄비 사진을 합성하여 추적하면 순종의 얼굴과 유사하다는 주장이 새롭게 제기된 상황입니다. 진짜 같은 사실이에요. 다음 러시아 공간 가나요? 하지만 흥미로운 점은 고종이 엄상궁을 특별히 아꼈다는 사실입니다. 엄상궁의 사진 속 단 한 모습이 고종의 애정을 받은 이유 중 하나가 아니었을까? 그런 해석도 있습니다. 고종이 그녀에게 느꼈던 감정은 단순한 충신의 애정이었을까요? 아니면 왕실 내부에 복잡한 사정이 있었던 걸까요? 1896년 아관 파천 전후로 해서 서구 열강들은 대륙 세력과 해양 세력으로 나뉘어서 미약한 대한제국의 황궁인 당시의 경운궁 주변으로 둘러싸서 포위해 오는데 종교의 외피로 포장을 하고 교육으로 한국인을 그들에게 동화시키면서 건축으로 그 위용과 흔적을 남겼습니다. 우리는 외세 흔적과 위용의 상징인 경성부민관, 양이제, 성공회 대성당을 탐사했습니다. 이제 덕수궁 돌담길을 따라 우리의 목적지인 고종이 러시아 공사관으로 피신했던 경로를 향해 걸어보겠습니다. 아관파천, 고종이 경복궁을 떠나 먼저 덕수궁으로 이동한 이유가 단순히 일본의 감시를 피하고 러시아의 보호를 받기 위한 것이었을까요? 근데 4월이 날씨를 정장할 수 없네요. 그래도 어제보단 낫죠? 어제보다 어제는 낫죠? 막 바람 눈이 너무 놀랐어요. 이세훈이랑 고생은 다 하고. 네. 덕수궁을 중심으로 한 정동 일대. 이곳은 조선 말기 외세의 영향력이 가장 강하게 드리워진 공간이었습니다. 외세는 종교라는 외피를 통해 가장 먼저 접근했습니다. 대표적으로 정동제1교회, 세문안교회, 대한성공회 서울주교좌 성당이 있습니다. 정동제1교회와 세문안교회는 선교라는 명분 아래 교육과 의료 활동을 펼치며 조선 사회의 서양 문명을 이식했습니다. 해양 세력의 대표인 아메리카 합중국, 즉 미국의 종교, 시설은 외교 거점이 되었고 고종 황제에게도 심리적 압박이자 서구식 근대화를 강요하는 도구였습니다. 또한 해가 지지 않는 국가체인 대영제국, 즉 영국의 대한성공회 서울주교좌 성당은 영국 성공회가 조선에 세운 대규모 성당으로 로마네스크 양식과 한국 전통 요소가 결합된 독특한 건축물이었습니다. 고종이 덕수궁에서 바라보며 좌절감을 느꼈던 서구의 거대한 힘을 상징하는 건물이었습니다. 종교를 통해 발판을 마련한 외세는 교육을 통해 문화 이식을 시도했습니다. 배제학당과 이화학당이 그 대표적인 예입니다. 미국 선교사 아펜젤러와 스크랜턴이 설립한 이 학교들은 단순한 지식 교육이 아닌 서구적 가치와 세계관을 주입하는 엔라이텐먼트, 계몽의 공간이었습니다. 오늘은 바람이 좀 쪼고요. 월요일 날씨하고 월요일이라서 네. 그런지. 비가 오고 이러니까 여기 뭐 사람이 발디딜 틈이 맞아요. 없을 정도로 많고. 바로 지금 코시남과 헤리티지 워커들이 지나가고 있는 이곳, 덕수궁 서쪽 방향은 바로 그러한 서구 교육의 한반도 이식의 본거지였습니다. 이에 대한 구체적 내용은 다음 영상에서 소개하겠습니다. 고종의 길? 거기가 어디예요? 이 옆으로 이제 가면, 아직 안 한 거예요? 안 아직 나왔어요. 안 와. 아관 파천, 그러니까 러시아, 예, 나갈 때 그 길로 갔다고 그래가지고, 예, 고종의 길 그려놨어요. 도망길. 예, 도망간 길. 도망간 길. 나 인조 돌담길도 이거 예. 그렇죠. 그래서 옛날에는 이렇게 한 바퀴 돌 수가 없었는데, 박원순 시장이 하면서 그 길을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거리. 영국 대사관 앞으로 들어가게끔. 그래요. 그게 한지 2년밖에 안 돼요. 사람들이 잘 몰라. 그래서 제가 이제 그 길을 통해서 갈 때 정말 아름답고 그렇다고 이제 소개하려고 그랬는데,
강풍 분다고 화가 났네요. 참. 여기 이렇게 쭉 가시다가 차 앞에 튀어나왔잖아요. 경운궁의 운교는 덕수궁과 도로 건너편 건물을 연결하던 아치형 구름다리입니다. 잠시 후 고시남 일행은 그 운교의 흔적을 발견할 것입니다. 이 다리의 목적에는 두 가지 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독일 공사관과의 연결설입니다. 운교는 외부 시선을 피해 안전하게 이동하려는 비밀 통로였습니다. 두 번째는 덕수궁 내부 별궁과 연결하려는 목적입니다. 독일 공사관이 들어오기 전 왕실 관련 시설과 연결하기 위해 설치된 구조였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지금은 사라졌지만 돌담에 튀어나온 부분이 그 흔적을 말해줍니다. 덕수궁 돌담길을 걸으며 사라진 다리 운교의 이야기를 떠올려 보세요. 차 앞에 튀어나왔잖아요. 담이. 튀어나왔어요, 정말로. 그렇죠? 아니, 차 앞에 담장이 튀어나왔어요. 이 반드시 가다가. 예. 담장이에요, 저 앞에. 예. 저게 아치 다리가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위에 저쪽에 앞에, 저게도 이제 그 경우궁인데, 거기까지 이렇게 건너다니고, 이랬던 자리니까. 네, 다리가 있어서. 두가, 네. 다리예요, 다리. 예, 그래서 이게 길내느라고 풀려서 그러는데, 이게 원래 그 자리라고. 다리 흔적이었구나. 여기에 이제 건너다니는 그런 자리였어요. 몰랐네요. 저 여기 다리가 있었다는 거 몰랐어요. 거기에 다리가 나왔던, 어, 저 위에까지 이렇게 세상에. 나온 거. 다리. 어, 그래서 돌도 더 튼튼한 걸로 이렇게, 어. 예. 튼튼한 걸로 이렇게 해놨어요. 좀 다르구나. 다리가 있었다는 거 몰랐어요. 운교는 덕수궁과 맞은편 건물을 잇던 아치형 다리로 비밀스럽고 은밀한 길이었습니다. 고종이 외부의 시선을 피해 이동할 수 있도록 만든 이 다리는 궁궐 속에서 감춰진 또 다른 통로였습니다. 운교를 건널 때면 고종은 과연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외세의 압박 속에서 안전을 꿈꿨을까요? 아니면 왕으로서의 외로움과 두려움을 느꼈을까요? 지금은 사라져버린 이 다리, 하지만 돌담에 남아있는 흔적은 여전히 그 비밀스러운 이야기를 속삭이고 있습니다. 덕수궁 돌담길을 걸으며 사라진 운교의 숨결을 느껴보세요.